자, 코피 전략. 아, 코피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었는데 코피 전략은 뭐죠? 빅토르 차 내정 철회됐다. 두 분 국방 출신 아니에요? 코피 전략이 뭔가요? 요즘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그리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사람이 내정이 철회돼서 도대체 왜 철회된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일단 코피 전략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예, 코피 전략이나를 비롯한 정책적인 이유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본인 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것의 검증 차원에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딱 코피 전략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코피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완전 KO를 시키거나 뭐 넉다운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선빵 날려서 코피 이렇게 딱 흘리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두 분은 이해 방법이잖아요. 못하신 것 같은데 선박 날린다는 거를? 그냥 왜 몰라요? 맨날 사건을 다루는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전면전까지 전쟁이 가지 않더라도 상대의 주요한 어떠한 공격을 타격해서 기선제압을 하자. 선공격. 예, 그래서 그 선제 공격의 작전 개념이 이제 코피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지휘부나 뭐 이 핵시설 이런 것만 거점 타격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피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코피 전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나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처음에 무슨 썼는데요.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코피 터지는 아, 전략이더라고요. 그 전문 용어예요, 이게 조폭들 사이에서. 실제로 블러디드 노이즈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공식 영어예요. 공식 명칭인데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거 할 때 막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북한의 작계에 이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전 개념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코피 전략의 핵심은 제한된 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가 보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거나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전략의 요체인데, 근데 이제 북한 사회나 북한의 핵개발 과정의 특수성을 좀 간과한 그런 전략의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 군사시설이 타격받았는데 보복을 못했습니다. 보복할 전략 자산이 없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근데 북한은 은밀하게 재보복을 부르지 않을 수많은 보복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잠수함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코피 전략을 썼을 때 자칫하면 북한의 보복의 대상이 미국이나 주한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까운 일본도 가능성이 있고. 워싱턴 안보서클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거는 이게 이제 빅터차 그 내정자가 약간 어떻습니까? 약간 매파인가요? 비둘기파인가요? 그분도 매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매파마저도 이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다운시켰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확실하진 거예요. 않지만 그런 지금 보도가 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 지금 여태까지 그 미국의 강경파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예. 우리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빅터차 이 낙마 사태를 보고 아, 이게 허세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기존에 저는 중국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최근까지도 중국은 뭐냐면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계속 보조를 맞춰가고 있어요. 예. 이 지점을 우리 정부가 잘 봐야 돼요. 왜냐?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쓸 거라는 걸 이미 중국은 알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 그다음에 둘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런 사이에서 한국이 또 패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한미 동맹을 우리가 왜 여기서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낙마된 사실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보고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럼 또 우려하는 거죠. 왜 한미동맹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가 하면 그 지점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는 얘기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 북한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보다도 북한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전쟁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번에 트럼프의 이런 사인, 낙마, 이 빅터차 낙마 사태를 보고 조심해야 돼요. 북한 김정은이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아그레만까지 내준 그 빅터차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가 낙마시킬 때는 사전에 최소한 미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설명이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한 거 보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바로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얘기한 그 선제 공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것 때문에도 한미 간의 긴밀한 대화나 그 동맹을 강화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정부는 이 한미 동맹 강화 이쪽보다는 북한하고 어떻게든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안하죠. 예. 아니 근데 계속 뭐 이 문제를 한미동맹의 건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뭐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양국 간의 조율 관계에서 이 사람의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면은 두 국가 간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자기 나라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파다 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매파이긴 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보면 온것 매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 다음 내정자는 흔히 말하는 코피 전략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내정하려고 할 텐데 그 내정이 될 때 우리 정부는 그냥 아그레망을 바로 줄 수 있을 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추후의 문제로 남는 거여서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코피 전략을 반대해서 낙마했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확한 입장은 모르고 미국에서 만약에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대사를 바꿀 때는 왜 바꿨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나요? 근데 꼭 그걸 설명을 다 어떻게 공개적으로까지 할지 아니면 내부에만 예를 들면 우리 정부도 이번에 노르웨이 대사로 내정해서 예. 돼 있었는데 그냥 철회하고 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미국 정부가 대사를 우리에게만 막 강하게 늦게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니, 다. 이게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요.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빅터차를 내정한 적이 없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아그레망 아니죠. 그건 아그레망까지 다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국 정부는 더 팩트를 이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우리 정부한테 지금 설명을 안 하는 거. 지금 아니요, 예. 아니요. 정부는 정확하게 발표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내정자 신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국무부가 엊그제 말해준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 좀 아까 이제 노르웨이 대사 건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사임을 한 거지 정부에서 내정을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사실은 우리 외교부 차관이 지난달에 미국 가가지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빨리 공식 발표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미국에서 입국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내정 철회하고 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냐?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이 안고 있는 다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뭐 여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평창올림픽 이후의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장 8일날 북한에서 있을 열병식이 건군들에 있을 열병식도 문제예요. 있고요. 지금 워싱턴의 그 안보 담당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쨌든 실력 행사를 한 번쯤은 해야
쟤들이 미국이 영원히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잘못된 행동을 계속 저지르지 않도록 결국에는 제재나 압박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력 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사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로서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로서는 전면전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평화적인 상황 관리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좀 더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심각하죠. 근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더러 열병식 관련해서 좀 늦춰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네. 북한이 원하는 거 지금 다 정의용 안보실장 들어줘가면서 좀 연결해 볼까요? 들어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결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니까 북한더러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열병식이라는 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군의 날 무슨 예. 경축 퍼레이드 하는 거 예. 정도라고 하는데 막 ICBM까지 등장하고. 근데 문제는 딱 무기를 노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 스타일은. ICBM하고 SLBM까지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화성 15호기를 넘어가는 더 큰 통이 나오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 그런 거 북한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뭐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좋겠는 거를 이야기를 직접 그쪽에다 대고 할 수는 없나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열병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예.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자기들은 정해진 날짜이니까 2015년부터 계속 해오던 날짜이니까요. 날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원래 최근에? 그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2015년부터 예. 바뀌어서 그 날짜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물론 저희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가 있더라도 그냥 연기하고 혹은 통상적으로 그것을 꺾어진 해가 아니면 실내 행사로 전환하거나 하거든요. 그 건국절 행사를. 그래서 좀 그렇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자기들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우리 어렵고. 대통령 속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빅토르차 문제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이게 무척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아니, 몰랐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그런 사이에서 한국이 또 패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한미 동맹을 우리가 왜 여기서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낙마된 사실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보고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럼 또 우려하는 거죠. 왜 한미동맹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가 하면 그 지점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는 얘기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 북한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보다도 북한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쟁,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왜 몰라요? 맨날 사건을 다루는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전면전까지 전쟁이 가지 않더라도 상대의 주요한 어떠한 공격을 타격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하자. 선공격. 예, 그래서 그 선제 공격의 작전 개념이 이제 코피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지휘부나 뭐 이 핵시설 이런 것만 거점 타격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피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코피 전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나는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안에서 무슨 썼는데요.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코피 터지는 전략이더라고요. 그 영화. 전문 용어예요. 이게 조폭들 사이에서. 실제로 블러디드 노이즈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공식 영어예요. 공식 명칭인데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거 할 때 막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북한의 작계에 이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도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작전 개념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코피 전략의 핵심은 자, 코피 전략? 코피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었는데 코피 전략은 뭐죠? 빅토르 차 내정 철회됐다? 두 분 국방 출신 아니에요? 코피 전략이 뭔가요? 요즘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그리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사람이 내정이 철회돼서 도대체 왜 철회된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일단 코피 전략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예, 코피 전략이나를 비롯한 정책적인 이유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본인 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것의 검증 차원에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딱 코피 전략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코피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예. 완전 KO를 시키거나 뭐 넉다운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선빵 날려서 코피 이렇게 딱 흘리게끔 하는 두 것도 분은 이해를 방법이잖아요. 못하신 것 같은데 선박 날린다는 거를? 제한된 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가 보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거나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전략의 요체인데, 근데 이제 북한 사회나 북한의 핵개발 과정의 특수성을 좀 간과한 그런 전략의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 군사시설이 타격받았는데 보복을 못했습니다. 보복할 전략 자산이 없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근데 북한은 은밀하게 재보복을 부르지 않을 수많은 보복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잠수함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코피 전략을 썼을 때 자칫하면 북한의 보복의 대상이 미국이나 주한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까운 일본도 가능성이 예, 있고. 워싱턴 안보서클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거는 이게 이제 빅터차 그 내정자가 약간 어떻습니까? 약간 매파인가요? 비둘기파인가요? 그분도 매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매파마저도 이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다운시켰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실하진 있다는 않지만 거예요. 그런 지금 보도가 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 지금 여태까지 그 미국의 강경파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예. 우리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빅터차 이 낙마 사태를 보고 아, 이게 허세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기존에 저는 중국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최근까지도 중국은 뭐냐면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계속 보조를 맞춰가고 있어요. 예. 이 지점을 우리 정부가 잘 봐야 돼요. 왜냐?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쓸 거라는 걸 이미 중국은 알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 그다음에 둘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있지 않는가. 아하. 근데